금융위기가 터질 때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이 이럴 때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요, 금융위기가 터질 때는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났을 때, 이럴 때 금융위기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금융의 지나친 발전, 그걸 발전이라고 보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데, 금융이 지나치게 본질을 벗어나 버렸을 때 주택시장에서 그야말로 이상한 형태의 부채를 늘려서 금융위기가 확산됐죠. 똑같은 위기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방식이 이제 리듬을 달리 하면서 이렇게 터지는데, 그 리듬의 핵심이 과도한 부채라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도한 부채가 희한한 모양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때 그것이 정도를 넘었을 때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과도한 부채 사회라면 100%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장기 침체로 들어간 지난 1991년, 그럴 때와 한국 사회의 유사점이 너무나 지금 깊다는 거예요. 그때의 일본과 현재의 한국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IMF가 2021년, 2023년 스페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미국, 중국의 이 충돌이 결국 한국을 최대 피해 국가로 만들 거다. 그러면 한국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 사이에서 잘 버텨야 되는데, 결국은요, 중립을 지키면 될 거라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21% 줄어버리고 결국 수출이 경착륙하면서 경제에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경제에서 이 통상 국가인데, 자, 수출에서 이 정도 충격이 오니까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자, 수출 다음으로 내수에 충격이 와서 지금 내수까지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이 사람도 보고 있어요. 세계 10위권 한국이 1%의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 이건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가 부자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팔리는 벤처보다 인구가 3배 많은 한국에서 팔리는 벤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대출 연체율이 확 올라버리고 파산회생 신청도 확 늘었지요. 대기업은 별 문제가 없고 작년에 최고 매출을 기록한 업체가 많은데 중소기업은 심각해지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일감 반토막으로 이제 팔 수 있는 것은 공장밖에 없다. 공장 곳곳에 매매, 임대, 현수막, 내수 수출 부진의 고비용도 겹쳐 IMF만큼 힘들다 올해 내내.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중소기업 임금 체불이 확 늘고 법인 파산이 60% 급등했어요. 자, 올해 지금 2달 통계만으로도 제조업이 25년 만에 최대 감소를 했고 실질 임금이 17년 만에 작년 최대로 많이 줄었고, 그래서 소매 판매 매출액이 최대 폭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장률이 2%일 때, 성장률이 1%일 때 1%밖에 차이가 없지만 현장에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2% 성장은 일반 선진국의 일반적인 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선진국들 장기 평균이 2%인데 우리가 지금 1%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이 올해도 2%를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개발 시작한 이후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이 침체에 빠지게 되고 L자형 침체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식으로 장기로 침체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KDI가요, 최근에 보면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 회복에도 회복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KDI만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지 현장에 가 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고물가 2년에 이제 집밥에 다 매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짠돌이 짠순이 시대가 됐고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찔끔 증가했고 물가는 확 오르다 보니까 이제 쓸 돈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야말로 정말로 아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식비까지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앱을 많이 쓰는 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판다 하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겠다고 그러는 행동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 쫄라 매기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저가 상품을 파는 곳으로 쇼핑 앱을 갈아타고 외출 시 아예 돈을 안 쓰는 무지출 챌린지가 지금 유행하고 20, 30대는 현금으로만 생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부 피부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가 주말에 보도를 했지만은 노동법 밖의 노동자,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사람이 4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노동시장의 한 축이지만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고 이 사람들이 불공정한 그런 이 계약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 노동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이런 류의 인물이 쌓여가고 이런 종류의 이 노동자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 잠깐 배달 등을 하면서 재미를 봤어도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이 38.1%, 엊그제 이제 다른 조사에서는 국무총실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사에서는 45%에 가깝다 했죠. 그래서 정부의 이 복지부 통계청의 통계에서도 빈곤율이 38.1%로 2022년 기준 2021년보다 0.5%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노인이 요 근래에 급속하게 빈곤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정부가 최근에 비과세, 감세 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소득층,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그야말로 그들의 소비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자체 등을 통해 가지고 축제를 하고 무슨 할인 행사를 해서 농축산물을 팔고 이런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수준에 맞지 않게 해외여행 등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해외 소비 지출이 작년에 75%가 늘어나서 89년 이후 최대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안 쓰고 버티다가 한번 모아서 해외에 가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정말 웃기는 일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주 경제가 전방위로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하고 한국의 유통업이나 플랫폼이요. 그야말로 이 소비 침체로 완전히 그냥 얻어 터지고 있어요. 심지어 햄버거 시장까지도 부유층이 먹는 프리미엄 햄버거와 경기 침체로 가성비를 따지면서 2, 3천 원 하는 햄버거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경제가 전체가 무너지고 있고 이 부채가 금융위기를 낳으려고 하는 속에서 국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현실을 정치인들만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